윤창중의 시국 토크쇼가 경주를 찾아갑니다. 1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 경주 보문단지 경주조선온천호텔. 도서구매 토크쇼에 대한 문의사항은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제 뒤 배경 그림은 말이죠. 제가 이 난세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또 해외에서 애타게 참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계시는 해외 교민 여러분에게 저의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제가 그린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위로 삼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 제주도의 황량한 벌판에서 지금 나무가 이렇게 깎여져 있는 몸통이 잘려나간, 그러니까 벌목공들이 베어간 그 나무입니다. 그렇게 비록 몸통이 잘려나갔지만 그 꿋꿋하게 벌판을 지키는 나무들, 그리고 그 강한 생명력, 그 벌판에서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제주도 벌판을 참 걸어가다가 그 장면에 감동을 받아서 그린 겁니다. 애국심과 생명력,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배경 그림을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윤창중 칼럼세상 TV가 정말 놀라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방송에 대한 반응부터 대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접속을 기록했고, 이어 그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윤창중 칼럼세상에 올리는 칼럼들이 정론직필의 힘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월요일 개국한 윤창중 칼럼세상 TV는 정론직언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요일이죠.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경주 조선온천호텔, 거기에서 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호흡을 함께 하면서 저의 시국관을 거침없이, 이번에도 거침없이 밝히겠습니다. 경주는 물론 인근 그 포항, 울산, 대구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작년 9월부터 서울을 시작해서 서울, 대구, 부산, 다시 송년회 서울로 올라와서 지난번 청주, 그리고 이번에 경주에서 6번째 열릴 예정입니다만, 여러분들 대성황 이뤄주십시오. 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이번에는 주제가 국가의 운명은 국민이 정한다. 국가의 운명은 국민이 정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은 질주의 시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거칠은 질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거칠은 질주의 시대가 마침내 개막되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대통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의 소신입니다. 국민이 자신들의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나라 국민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거친 질주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향의 인물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인지, 실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좌파가 또 저한테 친미주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서 결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를 친미주의자라고 매도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저는 싸구려 매국노다, 싸구려 민족주의자라는 답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기피하고 싶은 그런 대통령을 뽑아 놓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자초한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아가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김대중 대통령을 부른 줄 아십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나이도 어린 부시 대통령이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 왜 이 사람이라고 모욕을 안겨주었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굴종적인 것에 대해서 한시바라 본 거예요. 영어로 Hey man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라 부른 거예요. 보수주의자인 부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엉뚱한 친북적인 행각을 보이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모욕을 준 거예요. 부시 대통령도 이 정도였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좌파 대통령을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헤이맨이 아니라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호칭을 부르고도 남을 사람 아니겠어요?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 거죠. 헤이맨이 뭡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영어 헤이맨을 한국어로 번역해도 이 사람이에요. 그런 치욕을 김대중 대통령은 참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앞에서 그런 치욕적인 장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좌파 대통령을 좌파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얼굴을 붉히고 갈 것인가는 참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친미주의자라 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국제 정치학을 모르는 정말 한심스러운 싸구려 민족주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허장성세를 부렸어요. 만약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잘 된다고 합시다. 북한을 먼저 갔다 온 그런 문재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시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무슨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트럼프가 누구인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먼저 북한을 가겠다?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만나 주겠습니까? 이걸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알고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고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대한민국에서 좌파 대통령이 이번에 생겨나는 순간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과의 관계는 저는 완전히 파멸을 향해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관계가 거의 결별의 수준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험악해져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과 미국이 70년간 유지되어 온 혈맹 관계를 청산하고 한미 양국이 이혼을 해버리게 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이변, 그것이 대한민국의 좌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그러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좌파 반미 세력은 미국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그것이 어려우면 미국하고 상대하지 않고 중국에 붙으면 될 것 아니냐고 황당한 소리를 해대면서 민족주의적 감정에 또 불을
지르려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드 배치할 때에 대한민국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니까 중국에 붙으면 경제적으로도 걱정할 것 없다.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대는 것이 대한민국 좌파의 거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겠어요? 중국에 붙으면 안보도 경제도 문제가 없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 의도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 속에, 정말 철없는 국민 속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싸구려 민족주의, 공부하지 않은 막연한 민족주의, 북한 어쩌고 하는 그러한, 북한 그러면은 우리 민족 아니냐라는 그러한 정말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의 민족주의에 불을 질려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그런 싸구려 포퓰리즘, 바로 그런 거예요. 여보세요. 대한민국은 이런 싸구려 민족주의적 감정을 청산하지 않는 한 절대 국제관계 속에서 인류국가, 선진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우리와 미국이 도저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나 말이죠, 도저히 떼려야 뗄 수 없는 콘크리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중국이 감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습게 보겠습니까? 왜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러한 처사를 하느냐? 바로 한미 관계가 콘크리트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좀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미 동맹 관계가 확고하다면 일본이 감히 우리를 향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소리를 해댈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의 한미 동맹에, 그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서는 국제 정치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또한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펴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네? 일본의 우익들이 아예 대놓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 정말 웃기지도 않는 반미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일본 사람들이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일본이 몰랐겠어요? 대번 그냥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억지를 부렸던 시절 아닙니까?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한미 관계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거의 이혼 단계 그 전 단계 전 과정까지 한미 관계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엉뚱하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어거지를 피고 있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개발을 참 그야말로 용인을 넘어서 지지하는 발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던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내가 전 세계에 당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어린아이들 무슨 장난치는 소리입니까?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말이죠. 이건 정말 신이 내린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노무현 정권 초반에 좌파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더 이상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면 대번 누가 보복하고 나올 것이냐?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좌파 언론에서 윤창중은 친일파다 이러면서를 비난하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어요. 그러고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일본 우익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말할 거 없고 보수 우파가 정말 피눈물 흘려가지고 세운 이명박 정권도 미국과 이렇게 밀착하려다가 광우병, 소기, 촛불 시위 사태가 번지니까 그 불에 태가지고 미국과 참 대면대면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기 말에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독도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런 식의 말이죠. 그런 식의 참 싸구려 민족주의에 그 편승하는 외교. 바로 그런 외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미국과의 갈등, 그 내면 속에서는 미국과의 갈등 관계가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이걸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적인 실수, 패착 중에 하나가 중국 베이징 그 천안문 앞에서 말이죠. 시진핑 주석 옆에서 그 중국군, 중공군, 과거 중공군 그 사열 분열 그것을 지켜본 그 장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참 대한민국의 배은망덕한 장면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국민의 얄팍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편성하려는 싸구려 민족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최고 권좌에서 일교를 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서 좌파 제3대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따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제적 고립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아주 확언합니다. 싸구려 좌파, 싸구려 포퓰리스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얄팍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고 편승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 고아 신세가 되실 것이다. 국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보수 우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내가 그 거칠게 질주하는 가운데 지금 일본 아베 총리,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참 조롱했던 아베 총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확고한 위치, 확고한 이 권좌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완전히 지금 참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정말 미일 정상회담처럼 그렇게 확고한 콘크리트 미일 동맹을 과시했는데 그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나가는데 대한민국에 좌파가 탄생했다? 좌파 대통령이 나왔다? 이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고아 신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우파 대통령, 뼛속까지 우파인 대통령이 출연해가지고 트럼프, 아베와 손을 잡고 삼각 공조 체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확고히 복원시켜야만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은 뼛속까지 우파인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 파워 폴리틱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를 갖고 국제정치를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가능한,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말이죠. 허무맹랑한 민족주의를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가의 문을 닫고야 말았던 불행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플라톤의 도덕주의. 그 도덕주의를 신봉했던 조선 왕조. 이에 반해서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마키아벨리의 현실 정치, 현실주의적 정치를 일본은 유럽의 제국주의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떠오르는 강자로 부상하면서 그야말로 플라톤의 그 도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 왕조를 평탄하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국권 상실이 초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해도 좋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은 뼛속까지 우익이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난세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뼛속까지 우파인 강력한 리더가 대통령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함께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복원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 가지고 어떻게 나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중국의 부상에 맞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번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좌파 진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말이죠. 참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미국과 일본과 척을 지고 중국에 붙으면 그 결과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뻔한 거예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중국의 부상에 절묘하게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맞서 나가지 못하면 국가 존립과 번영에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가 존립과 번영이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그 유신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말이죠. 당시에 박준규 공화당 의원,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죠, 박준규 국회의장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마중 나온 영국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알고 있느냐? 당연히 몰랐죠. 비행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학 박사 출신입니다. 이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이 양반이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구나. 그렇지 않아도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참 험악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 체제를 발표했다고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구나 하고서 참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항에 마중 나온 영국인 정치인들, 또 나중에 만난 영국인 기업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이 이제 확고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 대한민국과 더욱 관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과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경제 활동을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세워져야만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네? 지금처럼 말이죠. 온갖 국민들이 온갖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국이 불안하면 당연히 안보가 불안해지고 당연히 경제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저한테 한 그 이야기를 요즘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 대통령이야말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난세를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거듭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지금 외교통상부죠. 외무부를 출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웅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지금 미얀마죠. 아웅산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러 가기 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두환 대통령 수행원단이 북한 특수공작원이 설치한 폭탄 테러에 무려 17명이 참사를 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이었죠. 특수부대 요원들이 당시 버마, 지금 미얀마와는 혈맹 관계였기 때문에 미얀마 속으로 잠입을 해가지고 아웅산 국립묘지에 참배하는 장소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잘못 알고서 시한폭탄을 누른 거예요. 폭탄 테러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외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동력자원부 장관,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을 포함해 가지고 또 언론인, 수행기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참 대한민국 당정청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러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이 랑군 버마에 들어가서 버마의 수도 랑군, 지금 양군이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테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버마와 북한은 혈맹 관계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대단히 먼 국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마에 공정한 객관적 수사를 촉구하다던가 또는 우리가 진실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수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외무부 출입기자로서 생생한 외교협상 과정을 제가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버마, 미얀마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협조하고 대한민국에서 당시 박세직 안기부장이 직접 폭탄 전문가를 포함해가지고 테러 전문가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아웅산 폭파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밝혀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단절하고서도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
여보세요. 그런 정말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 국제정치학에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그 얄팍한 사이비 민족주의를 갖고서 지금 정권을 잡겠다는 이 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과연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전두환 정권, 전두환 대통령의 그 정권 그 장악, 그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국제 정치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잘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한항공 여객기, 민간 여객기죠. 대한항공 여객기가 앵커러지를 출발해가지고 1983년 10월달 얘기입니다. 앵커러지를 출발해가지고 그 사할린 항공을 비행하고 있는 그 도중에 소련 공군 폭격기가 그 칼기를 격추한 이른바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공군의 그 공격을 받아서 격추가 됐는데 도대체 그 진상을 소련이 함구하고 소련이 완전히 보이콧하면은 그 진상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앞장서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소련을 향해서 압력을 가해됨에 따라서 소련 공군 전투기가 대한항공 민간 여객기를 격추한 그 객관적 진실, 그 전모가 전 세계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게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의 전두환, 당시에 미국의 보수 우파 대통령이라는 그야말로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그 소련을 포함해서 소비에트 블록을 붕괴시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야스히로 나카소네 총리. 야스히로 나카소네 총리가 과연 누구입니까? 일본 보수 우파의 살아있는 전설적 보수 우파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나카소네, 전두환, 이 3인방의 삼각 공조가 바로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 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정말 외교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어떤 증거라 할 수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선거 때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좌파의 달콤한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싸구려 포퓰리스트, 국제 정치학에서, 이 힘의 정치학에서 전혀 도용될 수 없는 그 싸구려 민족주의를 갖고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을 방문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핵 문제가 어떻게 북한만의 문제입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이라는 그러한 이 북한만의 문제이냐 이거예요. 그런 황당한 이 정치학적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수 우파, 자유, 민주주의 세력, 태극기 세력이 여러분의 손으로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국가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창중의 시국 토크쇼가 경주를 찾아갑니다. 1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 경주 보문단지 경주조선온천호텔. 도서구매 토크쇼에 대한 문의사항은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전화주세요.